저는 소사무실에서 1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연 1년 동안 저는 총 몇 개의 계약서를 썼고 중개수수료 얼마를 받았을까요? 1년간의 저의 모든 성적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는 게 과연 진짜 괜찮은지 솔직한 저의 생각을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과 관련된 것부터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개월 동안 총 29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을 당시에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간은 개설 등록 등만 해놓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한 달에 약 2.6개 정도의 계약을 한 셈이고 다행스럽게도 계약이 없었던 달은 없었습니다. 29개의 계약 중에 24개는 상가이고 5개는 주택이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지인의 건물이 몇 개 있어 거기를 광고해주고 계약했기 때문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약해준 지역을 살펴보자면 사당동, 반포동, 면목동, 역삼동, 가산동, 신림동, 장안동, 개포동, 이태원동, 논현동, 방배동, 망원동, 관철동, 원효로이가, 잠실동, 차 없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했다는 게 놀랍긴 하네요. 임대료는 100만원 이하의 매물이 총 18개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하의 매물이 10개, 300만원 이하의 매물이 1개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조건에서는 500만원짜리 하나를 계약하는 것보다 1,200짜리 2~3개를 계약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 판단해 저는 임대료가 그리 높지 않은 매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신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 중개를 통해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더 큰 이득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29건의 계약 모두 단독 중개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중개 수수료율은 0.9%가 전체의 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0.7%와 0.5%가 두 번째로 동일하게 많았으며 그 다음이 0.8%였고 0.6%가 한 건 있었고 그리고 0.4%는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0.3%는 모두 주택을 중개했을 때 받았던 상한율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중개 수수료 전체를 평균으로 나눠보면 저는 약 0.74%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네요. 한 건당 금액이 많이 높지는 않아서 그런가 중개수수료는 대체로 큰 문제없이 잘 받았습니다. 수수료 협상에 대한 한 가지 저의 팁을 드리자면 수수료를 깎거나 더 받으려고 시도할 때 수를 말하지 않고 요율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임대인이 0.5%만 주겠다고 할 때 0.1% 정도만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환산보증금의 0.1%가 대략 2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수치가 드러나게 20만원만 더 주세요 하는 것보다 0.1% 정도만 더 챙겨주세요 라고 하면 뭔가 수치상으로 작게 느껴져서 그런가 의외로 0.1% 정도는 더 주셨던 분들이 저의 경우에는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잔금 처리나 공과 금정산 등까지 중개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문제없이 잘 처리해드리고 난 후에 얘기해야 잘 먹히겠죠. 서울 전체의 매물을 중개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계약서를 쓰곤 합니다. 계약하기로 한 그 매물에 한해서 계약서를 쓴 게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사무실 내에 있는 공용 미팅룸에서 5건 계약을 했고 카페에서 3건, 식당에서 2건, 임대인의 집안에서 2건, 건물 관리실에서 2건 그동안 정말 다양한 곳에서 계약서를 썼네요. 그리고 이것도 제게는 정말 의미 있는 수치일 텐데요. 29건의 계약 모두 그 한 개의 매물만을 보여드리고 나온 계약이었습니다. 차도 없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매물을 중개해야 하는 저희 상황에서 한 손님당 많은 물건을 보여드릴수록 그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한 개의 매물로 계약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왜 그 매물을 계약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매물만의 장점이 있어야 하고 그 장점을 많이 어필해야겠죠. 가끔 손님이 미팅 중에 제가 광고한 다른 매물을 추가로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손님이 차를 가져왔으면 손님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손님이 차를 안 가져왔을 때는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저는 손님 차를 얻어 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손님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좋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저희는 일체의 비용을 수수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제 매물을 보고 싶어 하는 손님의 차를 타고 그곳까지 이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매물을 보여드리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차를 얻어 타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이 사무실 방향이라 근처까지 데려다 드리겠다는 분들,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드리겠다는 분들 꽤 있었지만 한 번도 얻어 탄 적은 없습니다. 딱 일하는 동안만 잠시 얻어 타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댓글로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거래는 없고 파랑새만 쫓는 격이다. 사무실이라고 차려놓았지만 결국 돈만 날리게 될 거라고. 물론 그만큼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절대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보다 잘 버시는 중개사분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저처럼 폐업 후 재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 예비 공인중개사분들이 정말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결과적인 수치만 보고 소사무실에서 중개업해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렴하게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가 되지만 딱 그것뿐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조건이 불리합니다. 1층 사무실을 차릴 여건이 된다면 1층 사무실을 차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부동산에 임대인들이 찾아와 내놓는 매물과 오너하우스나 공실클럽 등에서 보는 매물은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좋은 매물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골라내야 할 뿐인 거죠. 소사무실에서 일하면서 1층 자리 좋은 곳에 간판도 크게 걸어놓고 일하는 중개사분들을 따라잡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 3~4시간 이상 서울 온 동네를 휘저으며 매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1층 부동산들보다는 좀 더 이른 시간인 8시 반쯤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늦은 밤 9시에도 손님에게 매물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자는 시간 외에는 언제든 전화 및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일요일 밤 9시에 손님에게 매물을 보여드렸고
결국 그분이 계약을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1층 부동산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점, 그걸 극복하려면 정말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사무실을 얻은 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얻은 이 모든 성과들보다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영상 편집 실력도 떨어지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주제들만 다루다 보니 반응이 좋지 않았었는데, 소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는 저의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기로 하면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독해주신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면서 공감과 응원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중개사님 분들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계약서 많이 쓰셔서 플렉스하세요.